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은 65세의 여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산속에서 보게 된 사위의 충격적인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셨다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나이 65세. 이제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이가 되었어요. 올해 40살 된 딸을 혼자서도 잘 키웠고 결혼까지 잘 시켰어요.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은 전혀 가장의 역할을 하지 않았죠. 맨 집에서 놀기만 했지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때문에 제가 집에 가장이었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워낙 아들만 셋인 막내로 자랐기에 철부지였어요. 시부모님도 남편을 관심 있게 돌보지 않았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하라는 결혼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그 흔한 연애도 만남도 없이 선보고 3번째 만남 때 결혼을 했으니까요. 전 이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남편이 어디 나가서 사고라도 안 치고 다니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날 이때까지 살았어요. 저는 섬유 공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며 딸 하나 잘 키워보자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 먼지 구덩이 속에서도 캑캑거리며 공장에 나갔고 공장에서 일한 지가 벌써 25년이 넘었네요. 딸은 저보고 이제 그만 일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3년 전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었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던 터라 지금은 누워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돈을 안 벌면 아예 돈이 나오는 곳이 없었어요. 딸과 사위가 저한테 매달 30만 원씩 주곤 하는데 그 돈도 받기가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지네들 형편 다 알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뻔히 다 아는데 그 돈을 어떻게 받나요? 제가 이 돈은 못 받을 것 같다고 하니 딸보다 사위가 더 펄쩍 뛰며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저희 이 정도는 어머님께 드릴 능력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 때문에 힘드신 거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젊은 저희가 더 열심히 살면 되죠. 그러니까 이 돈은 받으세요. 라며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는데 저희 사위 이렇게 착한 사위예요. 사실 딸 같은 며느리였고 아들 같은 사위 없다고들 하지만 저희 사위는 정말 아들 노릇을 본인이 다 했어요. 사위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없이 컸거든요. 그러니 매번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며 잘 따르고 잘 챙겨주곤 했죠. 물론 저도 이런 사위를 아들처럼 잘해줬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면 다 알듯이 사위랑 저랑 잘 지냈어요. 저는 항상 제 삶이 팍팍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딸이 결혼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내 인생도 실패한 인생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딸 키울 때는 딸 하나만 잘 되길 하며 키웠는데 저렇게 좋은 사위를 만나 애들까지 잘 낳고 사는 거 보니 얼마나 뿌듯한지 이제야 살맛이 나는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제 행복을 하늘에서 질투라도 하는 듯 저한테 또다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침이 말도 못하게 나오고 가래도 많이 생기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제 증상을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동료가 언니,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먼지 구덩이에서 하는 일인데 기침 가래 이런 거 심해지면 웬만하면 병원 가. 가서 자세히 검사 받아봐. 5년 전에 왜 그 임언니도 그랬잖아. 그랬다가 병원 가니까 폐암이라고. 그러니까 언니도 병원 한번 가봐.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료의 말에 문득 5년 전에 폐암에 걸렸던 그 언니가 생각이 났고 병원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제가 아프면 집이 무너지니 저라도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펫CT를 찍게 되었는데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리도 운이 없는 여자가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폐암은 증상이 없어서 3, 4기가 될 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심각해지면 병원에 찾아온다고 하는데 저보고 일찍 오신 게 정말 천운이라며 수술하시고 치료받으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수술비였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저 혼자 사는 거였으면 맘 같아선 그냥 수술 안 받고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었는데 집에 누워있는 양반이 눈에 아른거리고 저희 딸과 사이에 얼굴이 아른거리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와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울기만 했어요. 나한테 남은 건 이 몸뚱아리 하나인데 이 몸뚱아리마저 쓸모가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었고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나 하늘이 무심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정말 어렵사리 말을 꺼내 폐암 얘기를 했어요.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울기만 하는데 그날 사위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와 빨리 수술 받자고 수술 받으면 괜찮으실 거라고 하는데 딸이 우니 저도 울고
사위도 울고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그렇게 전 2월 초 쇠상엽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선 다행히 수술도 잘 되고 건강 회복에 힘쓰라고 했는데 제일 걱정인 게 수술비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같이 병실에 있었던 분에게 물어보니 수술비로 한 300만 원 이상은 생각해야 된다며 상황이랑 수술 내용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가 나올지 전혀 예상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9일 만에 퇴원하고 수술비는 33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수술비도 사위가 다 내주었어요. 사위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미안하던지 지들도 형편이 안 좋은데 제가 부모로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딸은 제게 엄마, 이제부터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일도 그만 나가시고 집에 계세요. 그리고 엄마 생활비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고 라고 하는데 사위도 어머님, 이 사람 말처럼 이제 공장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면서 건강 회복하시는 데 힘쓰세요. 그래야 회복도 금방 하시고 건강해지시죠. 돈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요 라고 하는데 사위와 딸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가 또 아프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든 건강관리에 힘써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운동은 필수라는 말에 죽기 살기로 운동을 했습니다. 생전 운동과는 거리가 먼 저였는데도 어떻게든 살아서 자식들한테 지문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술한 지 한 2달 동안은 기침 때문에 집에서만 생활을 했고 그 후에 서서히 운동을 했어요. 주로 걷기 운동을 했었는데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 저희 여동생이 주말마다 산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비탈길도 힘이 들어 헉헉거리고 힘들어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가족들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다녔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단 아직 숨이 차지만 처음보단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고요. 동생보다 제가 더 산에 가는 걸 좋아했어요. 저희가 주말마다 산에 가는데 그날은 동생이 주말에 산을 못 갈 것 같다고 토요일날 산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언제 가든 좋다고 했고 토요일에 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중간에 잠깐만 쉬었다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 동생도 그러자고 큰 돌에 앉아서 물을 마시며 숨을 돌리고 등산화 끈을 다시 묶으려고 허리를 숙여 끈을 묶고 있는데 제 동생이 다급하게 저를 막 치는 겁니다. 언니 저기 언니 사위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디? 우리 사위가 웬일로 산에다 왔지? 하며 동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을 향해 봤어요. 근데 세상에 동생이 가리키고 있는 곳엔 저희 사위가 웬 여자랑 둘이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여자의 가방까지 들어주며 웃으면서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저와 제 동생은 언니, 저놈 저거 지금 딴 여자랑 둘이 뭐 하는 거야? 하며 기가 찬 목소리로 말을 했고 저도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건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천사 같고 아들 같았던 사위가 여자랑 둘이 산에서 저러고 있으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동생에게 저것들 둘이 뭐 하는지 내가 따라가 봐야겠다 하곤 동생과 같이 사위와 그 여자의 뒤를 따라갔어요. 둘이 한참 동안 무슨 얘기를 하며 올라가다 중간에 뚝 멈추더니 사위가 그 여자에게 가방을 다시 돌려주고는 산 중턱에서 음료수나 물을 파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거기에 있는 아이스박스에서 물을 하나 꺼내서 그 여자에게 팔고 있는데 허리까지 90도로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저랑 제 동생은 순간 이게 지금 무슨 광경이지? 싶었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사위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위는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도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까지 하는데 사위는 산 중턱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광경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고 사위가 이런 일까지 하고 있었던 건가 싶어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희 여동생도 그런 저를 지켜만 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고 동생한테 그냥 조용히 내려가자고 했어요. 차마 사위 앞을 지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뒤를 돌아 내려가던 찰나 사위의 목소리와 함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위가 저희 쪽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내려오는데 저와 여동생의 어깨를 치며 서로 얼굴이 마주쳤고 그 순간 사위가 놀래 자빠지는 겁니다. 알고 보니 당 지자체에서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사위에게 단속이 나왔고 사위는 그 단속하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다 저희와 부딪히고 마주치게 된 거죠.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말까지 더듬으며 장모님 하며 눈물을 보이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마땅히 돈 벌 곳도 없고 이렇게라도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못난 사위여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위의 이런 모습에 얼마나 가슴이 아리던지 결국 사위는 저희와 부딪히는 바람에 단속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전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며 선생님, 이 사람 저희 사위인데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저 살리겠다고 이런 산까지 와서 물건을 팔았나 봐요. 저희 사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울면서 얘기했어요. 하지만 사위는 그런 제게 장모님 제가 잘못한 거니까 마땅히 처벌 받아야죠 하며 벌금을 받게 되었어요. 사위는 벌금까지 내게 되면 한 달 동안 장사한 돈보다 더 큰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겁이 나서 도망을 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딸도 사위가 산에서 장사하는지 모르고 있었대요. 그리고 제가 주말인 일요일마다 산에 갔었기에 사위는 그날을 피해 토요일마다 장사를 하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저랑 만날 거란 생각은 하질 못했대요. 그리고 가끔씩 등산객들 가방을 들어주고 하면 물이나 음료수를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 가방도 들어주곤 했었다네요. 이 사실을 알고는 저희 셋 다 부둥켜 안고 그야말로 오열을 했어요. 사위는 어떻게든 저란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장사라도 해서 살림에 보태려고 했다는데 이 말을 듣고 더 가슴이 찢어졌네요. 저희 딸도 사위한테 나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 왜 혼자서 그 큰 짐을 다 짊어지려고 했어? 라고 하니 당신이 노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일부러 야근까지 해가면서 돈 벌고 살림하고 애 키우는데 가장인 내가 뭐라도 해야지 어떻게 이런 짐까지 당신하고 같이 짊어져. 내가 도움도 못 되고 밖에 나가서 사고나 치고 벌금까지 물게 해서 미안해 하며 멋쩍게 웃는데 저는 이런 사위와 제 딸에게 엄마는 항상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위랑 딸을 두었으니 내가 이 세상 누구보다 복이 많은 사람이었네. 둘 다 너무 고마워 했어요. 엄마가 이 두 사람 생각해서라도 얼른 일어나겠다고 건강도 기운도 다 차리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사위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내가 박서방에게 받은 이 은혜 잘 간직하고 기억할 거라고. 저도 건강 잘 지키며 재발되지 않게 운동도 식이요법도 잘할 거고요. 건강 좀 나아지면 소일거리로 부업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길고 긴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사례자님 정말 행복한 분이신 것 같아요. 따님과 사위분께서 사례자님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글에서도 잘 느껴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